안녕하세요. 글 쓰는 오후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부산영화제도 다녀오고요. 추석도 있었고 한 달 정도 좀 쉬었습니다. 뭐 한 게 있다고 쉬냐 할 텐데 뭐 원래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어요. 원래 그런 거고.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뜬금없이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뭐 대하 드라마죠. 제가 항상 떡밥만 뿌리고 해수를 안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좀 궁금해 하던 질문일 거예요. 왜 독일은 사과하고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만 이게 의문이었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밑밥을 좀 깔자면은 아무래도 일본 입장을 설명하다 보면 일본 편드냐, 너 친일파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일본이든 북한이든 뭐 주변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주의라서 친일파라면 친일파인데 저는 일본이 왜 지금 그런 스탠스에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일본 입장에서 말을 풀어주는 거지 그게 옳다거나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벌인 실수들, 실수가 아니죠. 범죄죠. 전쟁 범죄.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당연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실 테니까.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일본과 독일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독일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사죄를 하는데 일본의 태도가 글러먹었다. 글러먹었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과를 왜 안 하지? 아니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잖아. 그게 뭐 어려워?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인정을 하면은 이제 배상을 해줘야 하니까 돈 주기 싫어서 안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배상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2차례 차관을 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충분한 액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배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과도 했어요. 횟수는 많이 없었지만 이게 뭐 말한다고 사실이 되고 말 안 하면은 없는 일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된 일이고 이미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세 번 더 사과하고 그냥 기회 있을 때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일본은 과거사를 털면 경제적으로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한국뿐 아니라 뭐 중국이나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사과 안 하는 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한 게 특히 문화 교류 같은 걸 시작한 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인데 그때는 이제 일본도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좀 전향적으로 나왔거든요. 바로 어제 돌아가셨는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사과를 하기도 했고 고노다마 이런 게 이때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일본은 경제 팔로를 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일찌감치 사과를 했잖아요. 아시아 전역에 그러면 일본 문화가 훨씬 빠르게 그리고 많이 전파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 탑이었잖아. 당연히 문화도 힘이 있었죠. 뭐 지금도 물론 있고. 저희 어릴 때 다 뭐 일본 만화, 일본 영화, 일본 음악 이런 거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반일 감정 때문에 문화가 퍼지는 게 제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한류가 결국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바탕에는 그 일본이 사과를 안 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국 문화도 처음에는 이제 일본을 많이 참고했잖아요. 뭐 대놓고 뺏긴 것도 많고요. 근데 아시아 일부 국가, 중국 이런 데는 일본 거는 못 받아들이거든. 수입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품인 한국 문화가 이제 초창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한류라는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도 사과를 하는 게 일본에 좋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한테도 한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분들이 좀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제
일본이 미국이 개라고 불릴 정도로 충성을 하고, 또 미국도 실제로 일본을 예뻐라 해요. 충성하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딱 하나,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종종 트러블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해서 나쁠 게 없어. 국가도 그렇지만 사실 개인도 잘못을 하면 사과하는 게 좋아요. 아니, 제가 애매하면 잡아뗄 수 있지만 제가 명확히 밝혀진 뒤라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당연한가?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사과란 게 뭐 쉽지 않은가 봐요. 사실 독일만큼 사과의 제스처를 강하게 표현한 곳이 일본만 아니라 전 세계 별로 없어요. 영국도 뭐 프랑스도 미국도 뭐 일본도 과거의 일에 대해 뭐 독일만큼 사과하지 않습니다. 유감을 표하거나 뭐 일부 사과를 하긴 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독일식의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하진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독일이 매우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면 일본을 살펴보기 전에 독일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열심히 사과를 하냐?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바로 뭐 전쟁이나 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 100배 사죄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졌으니 사죄를 하긴 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졌으니까 한 거고, 뭐 지금처럼 뭔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독일이 사죄를 본격적으로 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가서 무릎 꿇은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이게 딱 197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과하기 직전에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68혁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68혁명 하면 프랑스를 떠올리거든요. 뭐 프랑스에서 시작하긴 했죠.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 변혁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프랑스는 68혁명의 시발점이긴 했는데 막상 프랑스 사회를 크게 바꾸진 못했어요. 특히 정치 권력은 변화가 없었죠. 그냥 교육제도를 바꾸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 바뀐 교육제도가 이후 프랑스를 한번 딱 빛나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68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독일에서 훨씬 크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이제 숙청이 제대로 일어났고 일본은 뭐 전범 세력이 그대로 남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독일의 기득권은 그대로 남았어요. 물론 나치에 무역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무역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또 시스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한 인력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죄한 게 아니라 그냥 전쟁에서 진 걸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전쟁에 대해서 열렬히 찬성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끝나자마자 사죄를 한데 이상하잖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68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 내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68혁명의 주체는 이제 전쟁 이후 세대거든요. 이들은 이제 과거 기득권 세대를 당연히 비판하겠죠. 다양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이 전쟁에 대한 태도는 구태 기득권과 새로운 젊은 세대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되죠. 앞서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은 사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 독일의 기성세대 있잖아요. 그분들은 브란트 총리를 비난했어요. 아니 총리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특히 진보 진영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죠. 그러면 왜 그 새로운 세대가 사과를 하냐 과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민주화 세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5.18도 있고 4.3도 있고 그런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민주화 세대가 반성하잖아요.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뭐 사죄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 기득권, 군사 정권 이들이 벌인 잘못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 입장에서는 과거를 사과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기존 세력을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비도덕적이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과거사를 청산하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독일이 지금 엄청난 수출 대국이잖아요. 독일에 사과하는 자세 이런 게 도움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 이야기 해봅시다. 일본은 왜 반대로 하냐?
앞에서 말했지만 많은 이들이 독일은 전쟁 이후에 대대적으로 숙청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독일은 기본적인 체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걸 뒤집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젊은 사람은 기성세대를 반대하는 거거든. 반면에 일본은 이제 덴노, 뭐 천황만이 이제 상징으로 남았을 뿐이지 그 주요 전범들은 대부분 청산됐습니다. 점령군이 된 미군 입장에서는 독일인에 대한 것보다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뭐 독일인들은 이제 미국에 이민도 많이 왔고 어쨌든 생긴 게 비슷하잖아. 근데 미군들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원수예요.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 그런 면에서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처벌도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일과 달리 기존 세대가 강제로 제거된 거예요. 스스로 청산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뭐 대를 물려서 한다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 아베 같은 경우에 그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이죠. 기시 노부스케 외손자인데 그 사람은 뭐 처벌은 안 받았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줄을 잘 서가지고 전쟁 이후에 바로 미군이랑 친해져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는데 처벌받은 당시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후손들도 정치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럴 수 있냐? 현대 민주국가는 연좌제를 묻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자식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찍어준다는 거잖아. 그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처벌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된 거야.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 생각보다는 그냥 전쟁에서 져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민의 감정 같은 게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맞았잖아요. 핵무기를 맞은 유일한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일본은 피해자 의식이 꽤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을 약간 뭐랄까 강대국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열망에는 뭐 개혁이라든지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군국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거세당했으니까. 물론 사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뭐 진보 진영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꽤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독일이나 한국처럼 그런 세력이 이제 주류가 되지 못했죠. 일본의 적군파 운동 보면은 무시무시하거든요. 한국 운동권은 일본 적군파 상대가 안 돼. 아무튼 그랬지만 일본 적군파는 또 저물었고 또 90년대 진보 진영이 짧게 정권을 잡기도 했는데 뭐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죠. 이 시기에 굉장히 일본이 국제적으로 사과도 몇 번 하고 하면서 뭐 한일 관계도 이 시기에 많이 좋아졌죠.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과거사 청산을 할 기회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을 했느냐 당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뭐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일본도 좀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다 사연이 있잖아. 다 불행한 자기네 서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를 뭐랄까 자기 연민의 서사를 굳이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잊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너무 막 과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민할 거면 다른 국가를 좀 연민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대국이 될 수 있죠. 마음은 넓게 가질 수 있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좋죠. 일본이 사과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하면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들을만 했죠? 다음에는 더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